안녕하세요. 박민영입니다. 과거 유명했던 영화 주유소 습격 사건, 그 영화 속 명대사가 생각나는 요즘 시장이에요. 백놈이든 천놈이든 나는 한 놈만 패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반도체면 반도체, 전기차면 전기차, 자동차면 자동차. 관련한 주식 쪽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우르르 쏠려가서 투자하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쏠림과 순환매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플하게 투자해서 수익 내기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자칫 잘못하면 하루 사이에 또 내 돈이 묶일 수 있어 더 고민스럽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시장 대응 더 면밀히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안고 있는데요. 오늘 박앵커의 퇴근 전 키워드 공개하면서 이야기 이어나가죠. 사실 자랑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어제 저희 빨간 상승의 맛 2부에 나왔던 한 코너에서 세 종목이 소개가 됐는데 그 세 종목의 오늘 상승률입니다. 한 종목은 30, 그다음 20, 그다음 15, 못 가도 15%. 이걸 만약에 보고 다 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수익이 어마어마하겠죠. 어떤 쪽인지는 대강 짐작하실 거예요. 오늘 이 정도로 올라가는 건 자동차밖에 없으니까요. 어떤 종목들인지 그리고 그 종목 오늘 이 시점에서 팔아야 되는 것인가 전략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에 준비했으니까요. 저희 시간 끝까지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박앵커의 퇴근 전도 지금부터 달려보시죠. 간단하게 시장 흐름 짚고 가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0.8% 상승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출발할 때 분위기 좀 괜찮은 듯 했으나 이내 상승폭을 반납하는 흐름이 있었죠. 중국장 개장하면서 중국 긴축에 대한 우려가 또 나왔고 상해종합지수가 하락한 영향을 받으며 오전장의 상승분을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 다시 중국장이 빨간불을 켜자 이내 우리 증시도 상승 쪽으로 방향을 다시 가닥 잡았는데요. 일단 0.8% 정도 상승 수준 3,123포인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로 3거래 연속해서 일단 올라서고 있습니다. 수급 한번 들여다볼까요? 기관이 오늘장에서 5천억 이상의 강한 매도로 대응 중입니다. 참 얄밉죠. 며칠 전에 금융투자 중심으로 강하게 매수하더니 그날 하루 반짝 그 이후 또다시 금융투자 중심의 매도 물량 나오면서 금융투자 중심의 수급이 연속성을 띄워주지 않는다는 걸 재차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 매도 대응이고요. 외국인 측이 그래도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면서 그동안은 좀 중립 느낌이었다면 이제 매수 쪽의 방향을 좀 잡아주는 요즘입니다. 3천억 정도 매수세, 개인도 2천억 정도 사주면서 개인과 외국인의 힘으로 일단 지수 버텨내는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흐름 보시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면 오늘 삼성전자 약보합 진행되고요. SK하이닉스 외국인의 매수 들어오면서 그래도 강보합 유지됩니다만 계속 상승과 하락을 조금 오가는 흐름이고요. LG화학은 오늘장에서도 돋보이네요. 3거래 연속해서 빨간불 켜면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살아있고 그중에서 지금 꾸준하게 관심받고 있는 대표 종목 중 하나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3.5% 상승이고요. 네이버도 어제 4% 이상 오르더니 오늘장에서도 빨간불 유지해 주네요. 37만 원 육박하는 모습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보도록 할까요? 코스닥도 오늘 코스피와 비슷한 흐름의 맥락을 보였습니다. 이 시각 현재 상승 종목수 못지않게 하락 종목수도 많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특히나 제약바이오 쪽에서 이 대표 종목들이 내려가는 게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0.57% 올라갑니다. 자동차 부품주 쪽에서 오늘장에서 올라와주기 때문에 코스닥을 조금 지지해주는 흐름이죠. 969포인트 진행되고 있는 코스닥입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시장 흐름 들여다봤고요. 이슈 한번 열어봐야겠죠. 이슈 보기 전에 지금 오늘 이슈를 보려면 현대차 그룹주 주가 흐름은 한번 체크하고 가야겠습니다.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이 또다시 부각이 되면서 관련한 종목들이 오늘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데요. 기아차, 애플카 직접 계약 맺어서 생산 맺을 거야 이런 기대감이 등장하며 오늘 9% 상승,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현대위아까지 현대차 그룹주 혹은 관련한 협력사들 주가는 오늘 몹시 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소문과 추측으로 무성했던 애플카 이슈. 연초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었는데 조금 더 구체화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한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기아차가 2월 17일경에 애플이랑 4조 원 규모의 일단 초기 계약 체결할 거야. 4조 원 받아가지고 생산 설비 짓고 이런 식으로 한대라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애플카 2024년 출시 목표로 잡고 달릴 거야라는 소식이 전달되면서 오늘 시장의 이슈를 받은 거죠. 그 가운데 현대모비스나 현대글로비스도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등장해서 같이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현대차 그룹주뿐만이 아닙니다. 이 자동차 부품주에도 애플 매직이 돌았습니다. 보시죠. 관련한 종목도 오늘 급등입니다. 구형테크 30%, 화신, 평화전공, 동원금속, 아진산업, 뉴인텍 등등의 종목들이 갖은 이유를 달고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좀 돋보였던 종목들 보면 구형테크 되겠습니다. 1000개의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하죠. 바디 셰시 부품, 변속기용 브레이크 등을 만들고 있는데 현대 기아차의 오랜 협력사라 주목을 받은 거고요. 또 볼까요? 아진산업도 열어보겠습니다. 아진산업 같은 경우도 엔진 움직이는 무빙파트 부품을 맡고 있고 현대기아차의 오랜 협력사다. 동원금속도 마찬가지죠. 이 차량용 범퍼나 셰시 프레임 등을 만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 업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부각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기아차 미국 조지아 공장 근처에 자기들 공장을 갖고 있어서 아무래도 애플이랑 손 잡으면 협력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이들 종목 급등세 오늘 개인 투자분들 수익 나신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이 애플카 이슈를 저희가 조금 더 빨리 잡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바로 어제 이 시간인 것 같아요. 익절의 기술 기억하십니까? 어제 박재호 전문가께서 관련한 종목 3가지를 딱 꼽으셨어요. 기아차, 구형테크, 아진산업. 지금 이 자리 때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해볼만 해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세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주셨죠. 그런데 이 종목이 각각 15%, 20%, 30% 오늘 올라간 겁니다. 이분 그럼 연결해야겠죠. 연결해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나인원 박재호 전문가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대단하세요. 사실 제가 이렇게까지 기분 좋게 이슈를 얘기하게 되는 건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이랑 수익이 낼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기아차, 애플카 협력 이게 100% 확정된 소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좀 강하게 지난주부터 얘기를 계속 해주셨잖아요. 지난주, 네. 어제 계속 좀 이렇게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하실 힘이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일단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이후에 어떤 계속적인 흐름에 대한 관찰해 왔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업계 상황을 좀 놓고 봤을 때 애플은 전기차 생산을 이제 붙인 상황에서 위탁 생산 설비를 가능한 어떤 업체가 있을까, 어떠한 완성차 기업이 있을까를 고민하였을 때 현실적으로는 지금 기아차와 현대차를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해외의 브랜드 인지도라든지 과거에 대비했을 때 현대의 어떤 품질 이슈도 상당 부분 좀 해소되었고, 마찬가지로 미국 내에 있어서도 생산량이 전년도 대비했을 때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 그와 함께 저희 어떤 관점과 생각을 사실 국내의 어떤 정보 채널을 좀 가동을 함으로써 그 해당 사안에 대한 어떤 팩트 체크를 지난주 이번 주까지 계속 이어오면서 그 해당 사안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실제 사실 여부를 확정지어서 말씀드리기 사도 좀 어려웠지만은 그래도 좀 많은 힌트를 좀 드렸고 그것이 좋은 결과를 낸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지켜보시면서 이 이슈에 대한 확신을 조금 쌓아가셨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에게 이런 큰 수익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적중도 축하드립니다. 그럼 그 종목들 전략 추가로 정비를 해봐야겠죠. 일단 큰 종목부터 가보죠. 현대차, 기아차 어떻게 매매 정리하셨어요? 기아차 이제 나와야 되나요? 아니면 더 사야 되나요? 자, 일단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은 일단 좀 긴 흐름으로 짧게는 1분기, 좀 길게 보신다라면은 한 6개월 이상의 어떤 흐름을 좀 보시면서 보유를 하셔도 될 것이고, 그 중간중간의 과정에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시장의 어떤 급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흐름에 따라서 중간중간 어떤 차익 실현까지도 같이 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아차는요? 그럼 지금 기아차 팔고 나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일단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변동성이 큽니다. 이제 앞서 많은 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EGMP 쪽에 어떤 이슈가 있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인 어떤 생산 그런 이슈로 인해서 상당히 좀 변동성도 크고 가장 큰 수혜를 이룰 것이라는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중에 거래량도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좀 아쉬울 수는 있겠으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길게 좀 보유를 좀 할 생각입니다. 다만 그 물량 자체가 예를 들어서 1000주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면 뭐 300주 또는 500주 정도의 물량 정도는 꾸준히 보유를 하되 나머지 뭐 300주가 되었든 500주가 되었든 그 정도 어떤 물량 자체를 계속적인 어떤 고가권에서의 익절 또는 밑에 다른 어떤 조정 구간 내에서의 재매수를 좀 병행하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고 평단가는 다소 올라갈지라도 수익을 좀 챙기는 전략을 이어갈 생각입니다. 기아차에 대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보유지만 그 중간중간 수익을 챙겨나가는 익절의 기술을 잘 활용해보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기아차 저희 잘 체크하면서 대응할게요. 자, 기아차는 기아차고요. 이 구형테크랑 아진산업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구형테크는 상한가, 아진산업도 20%, 목표 주신 5,000원 가격 부근인데 어떻게 대응해요? 이것도 수익금 챙길까요? 자, 일단 아진산업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직전 고점대의 어떤 강한 돌파 움직임이 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어떤 이슈가 뭐 오전장에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것처럼 사실 무근이다 아니면 계획된 바가 없다라면서 상당히 지금 단시간 내에 뭐 국민청원까지 올라갈 정도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소 아직까지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는 부분들 때문에 차익실현 물량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고점대 가격을 돌파해내지 못한다라면 그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매매를 하시더라도 반드시 일부라도 차익 실현을 해야 될 구간이다. 이 점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구형테크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한가고요. 상한가를 유지함에 있어서 상한가가 풀린다든지 다시 재차 상한가로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현 가격권 내에서 많은 분들이 보유 물량이 작다고 버티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일부라도 30%에서 50% 정도의 물량을 일단은 정리하셔서 수익을 좀 챙기시고 내일장 갭상승 여부에 따라서 7% 이상의 갭상승을 보여주고 해당 시가를 지켜준다면 홀딩을 하시되 그러지 못한다면 나머지 물량도 차익 실현하시는 쪽으로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확실히 익절의 기술인 만큼 확실히 수익을 좀 챙겨 나가보자라는 쪽에 무게를 실어주시네요. 다만 일정 부분은 남겨뒀다가 내일 갭상승 이후의 흐름을 보며 대응하자 전략 주셨습니다. 저희 잘 기억하며 대비해볼게요. 자, 나인원 박재호 전문가와 또 긴급하게 이 자동차 종목에 대한 전략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대차, 기아차 관련한 이슈가 온 시장을 지배하고 있죠. 하지만 애플카 협력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어서 짚고 가고자 정리를 해보죠. 현대차 그룹에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라고 몸을 조금 사리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로이터 통신에서는 이를 두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애플이 현대차를 폭스콘처럼 취급하고 있어 현대차가 고민이 많은 걸걸이라고 하는 겁니다. 폭스콘은 삼성전자와 달리 반도체 쪽 생산만 담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그룹이 애플의 차량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 이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와서 부담이 되는 겁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결국 애플카 손잡고 간다면 전기차 시장 선정과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건 긍정적이야라는 시각이 압도적이긴 하죠. 자, 이 애플카 관련해서 투자할 때 애플카 모멘텀만 믿고 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늘 약간 부담스럽게 느꼈거든요. 하지만 자동차 쪽에 여전히 긍정의 시각을 두고 있는 이유는 실적만으로도 현대기아차가 나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1월 판매를 봤더니 국내 판매도 지난해 대비 상당히 회복이 되고 있어서 그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있으니 여러분도 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자동차 쪽, 자율주행 쪽 이렇게 고민하다가 골라온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박앵커가 굉장히 사랑했던 종목이에요. 2019년 3월 20일, 저도 한 2년 더 젊었을 때 사진입니다. 그날 주식 남녀라는 코너에서 MC 박민영이 반한 MC넥스라는 종목을 제가 픽을 했어요. 그때 당시의 가격이 18,650원. 그날 멘트를 들여다보면 18,650원도 너무 비싸요. 많이 오르긴 했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보니까 64,000원. 그리고 오늘장 14% 급등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비싸지만 이 MC넥스 좋아 보여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MC넥스 오늘도 여전히 비싸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 보이는 이유는 자율주행 전장 부품 모멘텀이 확산돼서 관심을 받았고 MC넥스는 참 예쁘게 올라왔고요. 전장 카메라 공급사로서 앞으로는 더욱 관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급등하긴 했으나 7만 원권까지는 무리 없지 않을까라는 시각도 많이 나오는 만큼 박앵커 사랑했던 이 종목에 오늘 한번 미련을 다시 보내보겠습니다. 이 MC넥스 저라면 도전해보겠다라고 의견
의견을 내볼게요. 여러분들도 관전 포인트로 놓고 박앵커 저 잘 되나 한번 보자 이렇게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장 이슈와 각 종목 전략 챙겨봤습니다. 박앵커의 퇴근 전이었습니다.